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예요. 10년 전, 저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지속된 불륜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자살을 시도하려던 그 아이를 제가 구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아이를 구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은 그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결혼 10주년을 맞아 남편 준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던 날이었거든요. 준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고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딸 하나 없이 부부만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 시쯤이었을까요? 준호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러 이태원에 갔다가 갑자기 민정이 생각났어요. 제 절친이었던 민정이요. 대학 때부터 15년을 함께한 친언니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 아, 민정이한테도 안부 인사나 할까? 민정이는 이태원에 있는 호텔에서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방문을 했죠.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이상했어요. 민정이는 핸드폰을 꺼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죠. 실례합니다. 마케팅팀 김민정 과장님 계신가요? 아, 김민정 과장님은 오늘 연차 사용하셨는데요. 연차? 민정이가 갑자기 연차를?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민정이 집으로 가봤어요. 원룸이었는데 1층에 있어서 창문이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창문 커튼 사이로 남자 셔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익숙한 스트라이프 셔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전화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지? 왜?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소장님 계신가요? 아, 소장님은 오늘 오후에 현장 나가셨는데요. 연락 안 되시나요? 현장. 민정이 집 앞에 서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민정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야 민정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지혜야, 너 왜 여기 와? 민정아, 나 심심해서 왔어. 연차 냈다며? 혹시 몸 아파? 아, 응.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였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기침 소리. 남자 기침 소리. 민정아, 혹시 누구 왔어? 아, 아니야. 그냥 TV 소리야. 거짓말. 민정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정아, 나 화장실 좀 써도 돼? 안 돼? 너무 큰 소리로 외쳐서 둘 다 깜짝 놀랐어요. 민정이도 자기가 너무 과격하게 반응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로 욕하는 소리. 아, 시발.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혜야. 민정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민정이 집 화장실 문은 살짝만 밀어도 열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문을 열었을 때 준호가 옷을 입다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셔츠 단추를 채우다만 채로. 지혜야. 준호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봤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언제부터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지혜야, 이건. 언제부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15년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민정이가 뒤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3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우리 결혼 7주년부터. 그럼 그때 민정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결혼기념일 축하해줬을 때도, 제가 아플 때 간병해준다고 밤새 우리 집에 있었을 때도. 민정아. 저는 민정이를 돌아봤어요. 너도? 3년?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이 더러운 년들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해본 제가. 지혜야, 진정해. 준호가 제 어깨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손을 잇는 힘껏 뿌리쳤어요. 내가 진정을?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진정하라고? 민정이한테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야, 김민정! 너 인간이야? 어떻게 15년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민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민정이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준호한테 달려가서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야, 이준호.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뭐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준호는 맞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됐다고? 3년이나?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쳤어요. 거울이 깨지면서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지혜야, 손! 민정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감싸려고 했는데 건드리지 마. 네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집으로 뛰어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지혜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차라리 떨어져 죽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는 제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지혜야, 이혼해. 지혜야, 대화를. 이혼하자. 난 그냥 이혼하고 싶어.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알겠어.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혼하자는 말에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네. 이혼 소송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준호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혼자 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운영하던 건축사무소 지분을 두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증인 김민정 씨, 선서하십시오. 민정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준호 측 증인으로.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배신이 또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아니, 아는 사이입니다. 친구라는 말을 고쳐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고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는 사이입니다. 15년 친구를 아는 사이라고. 증인은 피고 이준호 씨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지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원고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준호가 사업 초기에 어려울 때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야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가져다 주고 중요한 고객 접대할 때마다 함께 갔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피고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원고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미안하다는 표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해 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저는 남편 사업 초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발언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법정이 웅성웅성했어요. 재판장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원고가 주장한 1,000만 원 투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정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모릅니다. 모른다고. 민정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적금을 깨서 준호에게 줄 때 민정이한테 상의했거든요. 남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때 민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혜야,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야. 해줘. 그렇게 말했던 민정이가 법정에서는 모른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배신감에. 결국 재산 분할해서 저는 거의 받을 게 없었어요. 아파트도 준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체 지분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날 준호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지혜야, 아파트는 내가 계속 살아야겠어. 새 집 구할 때까지만 한 달만 더 있어도 돼? 한 달. 제가 10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 달만 더 있어도 된다고. 알겠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집에 온 거예요. 지혜야, 나야.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뭐 하러 왔어?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가.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15년 우정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이 언젠데? 3년 전 너 입원했을 때. 아, 그때. 제가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였어요. 민정이가 준호 걱정된다며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때부터? 아니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준호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만 했는데. 이야기만? 처음엔 정말 그랬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게 말이 돼요? 3년이나? 민정아, 나한테 한 가지만 대답해줘.
말해. 너는 언제부터 나를 싫어했어? 뭐? 난 너를 싫어한 적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5년 친구한테? 민정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고,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야, 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민정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민정이와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민정이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연락하기 어려웠고요.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전부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원룸 보증금 내고 생활비로 쓰면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7살의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이 그때 5천 원이었나?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지.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물건값 깎아달라고 우기고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아저씨가 라면을 하나 사면서 시원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값을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라면 샀는데 물값까지 내야 해? 죄송하지만 물은 별도예요. 에이, 그깟 물 가지고. 라면 손님한테 물 한 컵 못 주나? 그런 식으로 30분을 실랑이 했어요. 결국 사장님이 와서 해결했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왔구나. 편의점에서 6개월 일하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배워야겠다고. 야간대학 입학을 준비했어요. 경영학과로요. 나이 37살에 대학생이 된 거죠.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마케팅 수업이 흥미로웠어요. 소비자 심리, 브랜딩 이런 걸 배우면서 나중에 제가 뭔가 사업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나만의 사업 계획서 만들기. 저는 카페를 주제로 잡았어요. 그냥 막연히 카페가 좋아서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관찰한 고객들의 패턴을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건 커피가 아니라 쉼이다. 이게 제 가설이었어요.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커피를 사가지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집에 가기 싫어하는 직장인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과제로 A+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정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서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카페 창업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편의점에서 카페로 직장을 옮겼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지혜 씨, 나이가 있으신데 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나중에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서요. 미리 배워두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커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고객 응대, 매장 관리, 재료 주문, 회계까지. 그 카페에서 2년을 일했어요. 시급도 편의점보다 조금 더 좋고, 무엇보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일이니까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가끔 제 사정도 들어주시고, 시험 기간에는 일정 조정도 해주시고, 지혜 씨는 정말 성실해요. 나중에 카페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대학교 4학년 때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도 창업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원룸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그렇게 4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카페 창업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2019년 마침내 제 카페를 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평수로 치면 15평 정도? 임대료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까지 하면 거의 제가 모은 돈의 80%가 들어갔어요. 카페 이름은 쉼표로 지었어요. 대학교 때 과제에서 썼던 그 컨셉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짜 쉼을 주는 곳.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고 가구 사서 페인트 칠하고 벽지도 제가 붙이고. 오픈 첫날 정말 떨렸어요.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커피가 맛없으면 어떡하지? 첫 번째 손님이 오셔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임대료 200만 원에 재료비, 전기세까지. 적자만 계속 늘어가니까 정말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오시고 혼자 공부하러 오시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40대 후반쯤 되신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오후 삼심하다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시고 2시간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일 끝나고 집에 갈게요. 네, 약도 챙겨 먹고요. 아, 집에 계신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서 숨을 돌리시는 거구나. 그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있구나.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지타산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매달 조금씩이지만 수익도 생겼고요. 2024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17, 18세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준호와 민정이의 딸, 서연이었어요. 10년 전에 봤을 때는 7, 8살 정도의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죠. 얼마예요? 아, 네, 4,000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저를 알아볼까봐. 그런데 서연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님으로 보는 것 같았고요. 커피를 만들어드리면서 슬쩍슬쩍 관찰했는데 뭔가 아이가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굉장히 우울해 보였어요. 서연이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가더라고요. 나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하고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서연이를 본 충격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점점 깊어지는 우려. 그 다음 날도 서연이가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메뉴. 이번에도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학교는 왜 안 가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학생, 학교는 안 가도 돼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요. 학교 가기 싫어서 1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너무 나댄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머, 뭐가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는 서연이 자리로 가서 물티슈를 건네줬어요. 학생, 혹시 집에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신경 안 써요. 제가 죽든 말든.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17살 아이가 죽든 말든 이라는 표현을 쓴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 텐데. 정말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요즘 맨날 싸우기만 해요. 저 때문에. 왜 학생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망쳤어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집도 없어졌고요. 준호가 사업을 망했다고? 그 자신 만만했던 준호가. 그래서 지금은 엄마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요즘 계속 나가서 안 들어와요. 도박을 해서. 민정이가 도박을? 아빠는 계속 일자리를 찾는다고 나가는데 사실 술만 마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랑 맨날 싸워요. 그럼 학생은? 저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 와요. 아, 그래서 매일 카페에 온 거구나. 학교에서는 어때요? 서연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학교에서도 저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할 거라고 놀려요. 집이 가난해졌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반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제가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서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저랑 안 놀아요. 오히려 저를 무시해요. 가난해졌다고. 1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거예요? 네, 가봤자 더 우울해져요. 그때 갑자기 서연이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서연아, 제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 실수했다. 어떻게 설명하지? 아, 혹시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최서연. 아, 서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요.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다행히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넌 아직 17살이잖아. 앞으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요? 저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까요? 간절한 표정으로 묻는 서연이를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매일 카페에 와서 저와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점점 마음을 열고. 사장님,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응? 무슨 말이야? 제 친엄마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갔어요. 지금 엄마는 새엄마예요. 그때까지도 서연이는 제가 민정이를 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지금 엄마하고는 언제부터 살았어? 10년째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새엄마가 저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친엄마보다 더. 민정이가 서연이한테 잘해줬다고? 뭔가 의외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 좋아졌어? 아빠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새엄마가 변했어요. 저한테 자꾸 짜증내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뭐라고? 제가 자기 친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차라리 제 친엄마한테 보내버릴까 봤다고. 민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요즘 더 우울해요. 진짜 엄마도 저버렸는데 새엄마까지 저를 버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연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정이한테는 아직도 화가 나지만 이 아이는 정말 불쌍했어요. 서연아, 사장님이 하나 말해줄게. 네?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널 도와주고 싶어 해. 그러니까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 정말요? 정말이야. 사장님도 널 도와주고 싶어.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어요. 왜요? 저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널 보니까 예전 사장님 생각이 나서. 거짓말이었지만 이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서연이와 친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서연이가 카페에 왔는데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더라고요. 서연아, 손목 어떻게 했어? 아, 그냥 넘어져서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넘어져서 다쳤다기엔 붕대 감은 위치가. 서연아, 혹시 손목 좀 보여줄 수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가 소매로 손목을 가리려고 했는데 그때 붕대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밑에 있는 상처를 봤어요. 가루로 그어진 얇은 상처들. 서연아?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건 뭐야? 너 혹시... 서연이가 당황해서 손목을 숨겼어요. 아니에요. 정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서연아, 사장님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스스로 그런 거지?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제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또 크게 싸웠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서연이만 없으면 우리 이혼하고 각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왜 남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준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한테 보내버릴까 봤다고. 자기도 이제 지겼다고.
서연아. 사장님, 저는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인가 봐요. 친엄마도 버렸고, 새엄마도 이제 싫어하고, 아빠도. 서연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랬어요. 정말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서연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있잖아. 네? 사장님이 널 원해. 사장님이 널 도와줄게. 서연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저 같은 애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 순간 결심했어요. 과거의 일은 잊자.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주자.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서연이가 카페에 안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주말에도 왔는데 저녁 9시쯤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10시쯤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최서연 학생 아세요? 네, 아는데요. 누구세요?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최서연 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는데 핸드폰에 사장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살 시도로 보이는데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자살 시도. 서연이가 정말로. 네, 알아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고 수액을 맞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 이 아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꽤 깊어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준호와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다시 본 그들. 둘 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정이도 10년 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야위어 있었고요. 서연아? 민정이가 서연이한테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 왔어. 괜찮아? 준호도 서연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때 민정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혜? 준호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너 왜 여기? 서연이가 제 카페에 자주 왔어요. 카페? 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서연이를 어떻게... 한 달 전부터 매일 왔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애를 너무 못 챙겼어. 그건 그렇고 지금 서연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호자분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정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준호와 민정이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저는 준호, 민정이와 10년 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민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10년 전 일.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서연이가 중요한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그들한테 화가 나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집에서 뭔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사업을 망쳤어. 빚이 너무 많아져서. 얼마나요? 8억 정도. 8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날아갔고, 지금은 임시로 민정이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 민정이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무슨 상태요? 도박을 해서. 민정이가 도박을 한다는 건 서연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왜 도박을 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엔 정말 조금씩만 했는데 어느 순간 조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서연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민정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미쳤었어. 내 친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민정 씨? 제가 화를 냈어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준호 씨는 뭐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했다면서요? 준호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서연이가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야 후회해요? 두 사람 모두 대답을 못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서연아, 기분이 어때?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사장님, 제가 실망시켜드렸죠? 무슨 소리야. 네가 깨어나서 사장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저 정말 바보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된 거야. 근데 사장님, 혹시 저희 엄마 아빠 만나셨어요? 어제 여기서 봤어.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 너 때문에 많이 자책하고 계셨어. 정말요? 응. 특히 내 엄마 민정 이모가 많이 울었어. 이모요? 아, 또 실수했네요. 아니야, 엄마가 많이 울었어.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넘어갔어요. 사장님,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질문에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널 보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나서. 예전 사장님이요? 응. 사장님도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혼 후에 정말 그랬으니까. 그래서 네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정말로. 다음 날 민정이가 혼자 병원에 왔어요. 준호는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정이와 마주 앉았어요. 10년 만에 단둘이 대화였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정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한다고요? 응, 매일매일 후회해.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15년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럼 왜 했어요? 정말 왜? 제가 1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민정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솔직히 말할게. 난 네가 부러웠어. 뭐가요? 모든 게? 네가 가진 모든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가졌다고요? 준호, 준호 같은 남편. 그리고 평온한 결혼 생활. 난 그때 혼자였잖아. 30대 중반에 혼자. 그래서 제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준호한테 의지한 거였어. 너 입원했을 때 말이야. 그때 일이군요. 준호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거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 준호가 나한테 의지하게 됐어. 그리고 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러면서 저는 속인 거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민정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 준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3년이나? 응, 미안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어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지혜야,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카페도 하고. 잘 산다고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잖아. 나는 민정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준호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어. 내가 너를 배신하고 얻은 거라서 언젠가는 나도 버림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 준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조금씩 민정이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절이 안 돼. 하지만 끊어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준호가 병실에 왔어요. 서연이가 잠들어 있을 때였죠. 지혜야,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혜야, 정말 고마워. 뭐가요? 서연이를 구해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준호가 담배를 꺼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끊었어. 담배. 언제요? 작년부터. 서연이가 싫어해서. 그러고 보니 준호한테서 담배 냄새가 안 났어요. 지혜야, 나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난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왜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건 저도 궁금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왜요? 준호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그때 난 결혼 생활이 너무 평범해서 지루했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루했다고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잖아. 그게 싫었다고요. 그때는 그랬어. 정말 어리석었지.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민정이와 있을 때는 뭔가 새로웠어. 스릴도 있었고, 금지된 사랑이라는 자극도 있었고.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자극적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복? 전혀. 민정이와 나.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거였던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서연이 때문에 버티고 있어. 서연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참 아이러니했어요. 서연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서연이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할 때까지 방치했다니. 며칠 후 서연이가 퇴원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서연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준호와 민정이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서연아, 사장님 집에서 지낼래? 네? 서연이뿐만 아니라 준호, 민정이도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지혜야, 그게 무슨? 서연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요. 몇 개월이든 1년이든. 하지만 민정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요? 우리가 서연이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애가 사장님 집에서 살아도? 그럼 사장님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로웠어. 거짓말이었어요. 제 집은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지혜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서연이는 제 집으로 왔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라서 침대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연이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침대에서 자. 그럼 사장님은 어디서 주무세요? 사장님은 소파에서 자면 돼. 그럼 안 돼요? 제가 소파에서 서연아, 사장님이 어른이니까 사장님 말 들어. 그렇게 서연이와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서연이와 함께 산 첫날 밤, 정말 기묘한 기분이었어요. 10년 전에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의 딸을 제가 키우게 될 줄이야. 하지만 서연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쉬어.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집안일이든 뭐든. 서연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심지어 요리도 배우려고 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씩 배워나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서연아, 천천히 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네,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서연이가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였는데 제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봐요. 계란 후라이 성공했어요. 와, 정말 잘했네. 이제 요리사 해도 되겠는걸? 그런 서연이를 보면 정말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학교 가야지. 네?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 3학년이면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서연이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서. 왜 놀려? 가난해졌다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집에서 산다고 하면. 그럼 뭐 어때? 놀리는 애들은 놀리게 놔둬. 하지만, 서연아, 사장님이 하나 말해줄까?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지. 대학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긴 한데. 학비가. 그건 사장님이 도와줄게. 네? 정말요? 응. 사장님이 대학 학자금 대출도 알아봐주고 장학금 신청도 도와줄게.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사장님 딸이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서연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사장님, 오늘 수학 시험에서 80점 받았어요. 와, 정말? 잘했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요. 수민이라고. 서연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서연이와 함께 산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사장님,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응? 뭔 소리야? 사장님이 저희 가족이랑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서연아, 엄마가 말해줬어요. 사장님이 아빠의 전 부인이라고. 언제 들었어? 지난주에 엄마가 병원에 왔을 때요. 저한테 사과하면서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왜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연아, 사장님한테 저희 가족은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특히 제 엄마 아빠는. 서연아, 그건. 그런데도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미안해요. 제가 사장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딸이라서.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저지른 일에 네가 왜 미안해? 하지만 서연아, 사장님이 솔직히 말할게.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 널 봤을 때는 복잡한 마음이었어. 그 사람들의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와 이야기하면서 너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죄가 없잖아. 어른들이 저지른 일에 왜 네가 고통받아야 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네가 내 딸 같아. 진심으로. 저도요? 저도 사장님이 제 진짜 엄마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안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고3이 됐을 때 민정이와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지혜야,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민정이가 말했어요.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서연이 때문에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 서연이도 안정을 찾았고 네가 돌봐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서연이는 알아요? 아직 말 안 했어. 그런데 민정이가 망설였어요. 서연이 양육권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네?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네가 서연이 보호자가 되면 좋겠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보다 네가 서연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들이 서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의견은 들어봤어요? 그건 네가 들어봐 줄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서연아, 네 생각은 어때? 서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사장님, 아니, 엄마. 응? 저는 엄마와 계속 살고 싶어요. 엄마라고. 서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말? 네, 진짜 엄마보다. 엄마가 저한테는 더 소중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네,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엄마,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입학식 날, 제가 서연이와 함께 갔어요. 부모 자리에 제가 앉았죠. 혹시 어머님이세요? 다른 학부모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서연이 엄마니까요. 입학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연이가 제 팔짱을 끼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민정이가 혼자 카페에 왔어요. 지혜야. 안녕.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도박은 끊었어. 상담받으면서 다행이네요. 민정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지혜야, 서연이 얘기 들었어. 대학교에서 학점도 잘 받고. 네, 열심히 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런 엄마였는데 네가 서연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서연이가 워낙 착해서요. 아니야. 네가 잘 키웠어.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야.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지혜야. 네? 나 이제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민정 씨. 응?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미워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민정이가 펑펑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민정이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연이의 친엄마로서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서연이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카페를 하나 더 냈어요. 서연이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대학교 근처에요. 엄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일을 잘해서 그런가 보다. 서연이는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 어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엄마, 남친이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요. 그래? 어떤 애인데? 착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저를 진짜 엄마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요즘 들어 생각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10년 전에는 가장 큰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서연이라는 딸을요. 만약 민정이와 준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서연이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의 상처와 아픔은 정말 끔찍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얼마 전에 준호가 카페에 왔어요. 혼자서요. 준호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서연이 얘기 들었어. 정말 잘 크고 있더라. 네, 착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가. 서연이는 이제 제 딸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진짜 엄마지. 한참 후에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지혜야,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일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준호 씨, 우리는 이제 서연이의 부모로서만 알고 지내면 돼요. 그것도 가끔씩만.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겠지. 나가기 전에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너를 왜 몰라봤을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이만 잘 자라면 돼요. 고마워? 정말로. 그게 준호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번 주가 서연이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서연이는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예정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졸업식 날 서연이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엄마께, 엄마,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10년 전 그날, 만약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저에게 단순히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엄마의 딸, 서연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미움을 놓았을 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카페에는 서연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세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용서했을 때 진짜 자유로워져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연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서연아, 엄마도 사랑해.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의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